예, 안녕하십니까. 강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용섭 시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강주 확진자는 18명으로 어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18명 중에서 10명은 완치 퇴원했고 현재 8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서구청 펜싱팀 선수의 코로나 감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펜싱팀 20여 명이 3월 3일부터 1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 우리 서구청 선수단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국 후에 울산 거주 선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 선수단에 대해 선별 검사 중에 있고 자가격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제 3월 18일 날 강주 서구청 소속 A 선수가 의정부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후에 의정부 의료원 음압병동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A 선수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거주 B 선수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북구 거주 C 코치는 현재 검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에 있는 펜싱 선수단 숙소는 전체 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바로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대 민생대책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강주시 5개 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고 전면 동결하겠습니다. 강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 그리고 자치구가 운영하는 3대 요금,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이용료를 동결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비롯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됩니다. 또 자치구 소관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정화제어 청소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주 복지재단 내 노인 건강타운 이용료와 강주 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및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동결됩니다. 특히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용주차장 요금은 강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용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이 올 100입방미터 이하인 사업장 46,591곳에 약 27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강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 4,800만 원까지 줄여드리겠습니다. 5%로 고정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앞으로 6개월 동안 1%로 80% 인하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서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7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154개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해서 총 2억 8,1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 대책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과 임대 기간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과 기간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해서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 송정역 시장, 강주 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점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대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에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차 대책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소위 산무 혜택의 운영자금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이용하려는 상공인들의 접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간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최성희 기자님. 최성희 기자인데요. 이제 1차 때 발표도 그랬고 2차 때 발표도 보면 일단 일시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막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야 어쨌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소비 심리가 이게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1차, 2차 발표한 걸 보면 소비 심리를 살리는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안 보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뭐 손해를 막고 출혈을 막겠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고 혹시 뭐 소비 심리 대책 살리는 대책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3차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1차 대책에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에게 긴급 금융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의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이게 붕괴되면 광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분들에게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의 소득을 들여서 소비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장사가 안 돼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랄지 급여랄지 전기세랄지 이런 고정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을 지원하는 게 최고의 대책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담보가 없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무 혜택, 무보증, 무담보, 그리고 무이자, 그리고 무보증료 1년 동안 해서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의 소비 증가하는 효과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대책이고 우리 강주시가 다른 지자체 어디도 하고 있지 않은데 최초로 했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민생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비는 물론이고 공과금 낼 돈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금도 동결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내려드리고 그리고 각종 상하수도나 물리용 부담금도 감면해드리고 하는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일부는 또 실업자로 이렇게 전환되고 비정규직은 일감이 없어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대책이 일부에서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월요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묻고 계시는 소비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송정근 기자님. 월요일 날 발표하실 거 혹시 간이라도 좀 마련되셨으면 좀. 지금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은 이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골라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서 그게 이제 효과를 내서 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추경 그 임시 추경이 4월 초반에 이제 3월 말 내지 4월 초까지 시의회와 협의해서 임시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할 텐데요. 지금은 미중유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우리 복지건강국장이 18번, 17번 동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일 14시 현재 우리 시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접촉자는 총 1,155명으로 격리 대상자는 104명이고 해제는 1,051명입니다. 확진자 중 8명은 지금 병원에 격리 중이고 퇴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17, 18번 확진자 동선 관련입니다. 먼저 17번 확진자 추가 동선입니다. 확진자의 진술로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곡병원 선별진료소로 가기 전까지 이 몸이 편치 않아서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구 또 역학조사관과 CCTV 관제센터 요원이 합동으로 거주지에 CCTV를 3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6번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착된 이동 동선은 즉시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은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계속 그 외출항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월 9일 17시 36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외출을 해서 집 주변에 있는 그 바느실 공원을 산책을 하고 18시 56분 귀가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11일간 이틀은 자택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3월 12일 오후 18시 53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고 여느 때처럼 바느실 공원을 산책하고 19시 27분 귀가했습니다. 3월 13일부터 15일 3일간은 종일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3월 16일 09시 47분 병원을 이동했고요. 10시경 일곡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11시경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3월 17일 14시 17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음은 18번 확진자 추가 동선입니다. 광주 18번은 무증상 확진자로 정부 매뉴얼상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1일 전부터 이동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동선입니다. 18번도 마찬가지로 이동간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월 16일 10시경 일곡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배우자 진료를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10시 54분경 배우자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처방전 조제를 위해서 일곡 열림약국에 방문했고요. 11시경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배우자와 같이 왔습니다. 12시경 드링크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빛고울 종로약국에 방문했습니다. 3월 17일 11시 40분경 자차로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18시경 양성 판정 후 빛고울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그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늘 강풍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각 자치구 보건소에 사전 통지해서 텐트를 결박한다든지 해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